자, 이번엔 스포츠 복지사 자격증을 위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업 중간 끝에쯤에요. 기출문제가 나갑니다. 기출문제는 여러분 시험 볼 때 중요한 단서니까요. 정지해서 꼭 읽어보고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포츠 복지사 2급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이제 선수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요. 일단 여건상 이거 나중에 한번 참고로 꼭 들어보고요. 자, 일단 스포츠 사회학입니다. 스포츠와 사회관계에 대한 연구로서 스포츠 장면에서 일어나는 행동 유형과 사회과정, 스포츠의 구조와 스포츠 활동이 존재하는 일반 사회구조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스포츠의 사회조직을 이해하고 그 조직 내의 변화가 경기자와 관람자의 스포츠 경험 본질에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가, 현재 참가자에 대한 스포츠 경험을 개선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참가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매력적인 활동이 되게 하는 것이 이 스포츠학의 연구 목적입니다. 또한 스포츠의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획득이나 수집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 사회학 개념은 구조기능 이론이 있는데요. 사회는 본질적으로 상하와 관련된다고 상해 의존적 제도로서 구성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항상성 유지와 존속을 위한 사회적 구성요소의 역할을 분석하고요. 사회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주요 기관은 상호 보완적이면 구성적 법원 조화를 이룬다 라는 이론입니다. 기능주의 관점에서 스포츠의 기능은요, 경쟁적 스포츠는 참가자에게 높은 성취 욕구를 고취시킵니다. 현대사회에서 생산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청소년의 성인 역할을 합수시켜 잠재력을 제고하고 사회 구성을 결집시키고 조직의 일체감을 조성합니다. 스포츠 참가는 외부 자연, 사회 환경에 대한 도전 정신을 고취하고 페어플레이 정신, 책임감, 무무감, 평등심 고정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긴장과 갈등을 정화 기능이 있답니다. 자, 스포츠와 체계 요구 관계는요, 체계 내 구성원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와 규범을 학습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직결시키고 사회관계형을 구축할 때는 다양한 사회적 기제, 인간 생활에 있어 중요한 것을 학습하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의와 유대를 유지하고 외부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 변화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제, 그래서 스포츠는 균형 통화 유지, 긴장 처리, 목표 성취, 적응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스포츠에 대한 갈등 이론입니다. 뭐냐면 스포츠는 자본주의 계급 규범과 가치를 모방합니다. 자본주의 생산범주는 스포츠 가능에 재현하고 사회적 노동의 한 형태. 뭔 말이냐면 이제 있는 자와 없는 간의 갈등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상업주의가 발달하게 되고 계층 간의 갈등은 사회적 안정과 균형이 저해되고 인간성, 심성을 파괴한다고 말하는 이론입니다. 비판 이론입니다. 기존의 재반 사회상을 윤리성 내지는 당위성에 투영시키는 행위. 자, 이 비판 이론의 목표는요, 사회의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한 데 있습니다. 비판 이론의 특징으로 하고 있는 주요 비판은요, 이제 실증주의 현대사회 문화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중에서 이제 과학적 방법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요. 기존 체제를 용인하고 사회를 진지하게 비판하지 않고 현대사회 구조를 초월하는 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화에 대해서는 문화사업의 허구성, 문화가 대중매체를 통하여 대량 형성의 관념의 집합체로 대중에게 전파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의 적용 및 주요 문제점은요, 비판 이론에 대한 상이한 해석적 관점이라는 거죠. 스포츠가 현행 체계 유지를 강화하는 경우와 현행 체제를 변형시키는 경우에 상반된 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포츠와 사회관계 분석을 위한 구성력이 있고 명료하며 일관성있는 이해의 틀을 제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포츠와 정체는요, 때로는 이게 서로 이용하기도 한답니다. 개념 형성이나 자기 지각의 체계화에 도움되고 사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감정적, 합리적 애착심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이제 외교적으로 도구도 많이 활용됩니다. 또는 이데올로기라든가 체제 선전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갈등 및 전쟁에 촉매되기도 한다는 점. 이게 스포츠가 정치적으로 이용된 경우의 내용입니다. 올림픽의 정치구도와 과정은요, 보통 민족주의 심화, 일단 상업주의 팽창, 정치 권력의 강화 보사, 외교의 수단, 군사력의 육성 동기, 이데올로기의 체제 강화 등이 있습니다. 상업주의라는 스포츠의 변화는요, 물질적 보상 축으로 스포츠의 본질인 순수한 활동에 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마추어리즘을 퇴조하게 만들었죠. 순수하게 운동을 즐기는 것이 이제 경제가 들어오면서 경제적 관념이 들어오면서 스포츠의 노동화가 됐고요. 이런 심리적 가치보다 영적 가치가 중요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사회과정에서 학교의 역할을 미미하고요. 동년배 또래 집단과의 스포츠 활동이 참여율이 높다는 것이요. 학교 교육의 목표의 결핍이 되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나타납니다. 따라서 교과의 편중 심화, 승리제일주의, 참가기에 제한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편입 때 인간이 육성되고, 그래서 체육이란 것은 어느 학교에서도 교육에 있어서도 약간 순화적인 역할도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의 스포츠 참가 이유는요, 살펴보면은 백인보다 유색인 중 남학생 스포츠에 관심이 많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여학생들도 많이 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개방되고 많이 확산된 사회이다 보니까 이 스포츠가 이제 차별도 없어지고 이러한 내용들이 거의 극복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운동생활 관련된 경쟁과 협동의 본질, 각 집단에 간에는 경쟁을 하면서 집단 내에서는 협동을 중시합니다. 스포츠의 경쟁 상황에서는 집단 내에서 협동이 강조되고 있고요. 경쟁과 협동은 본질적으로 집단과제 수행에 수반되는 협동적인 요인입니다. 스포츠팀 규모와 집단 간 과제 유형, 실제적 생산성, 잠재적 생산성 이런 것들을 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집단을 형성하는 구성원의 다양한 특성을 의미하고요. 집단 구조의 밀접한 관련성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구성원의 개인의 특성에 의하여 규정된 집단의 특성, 동기전의 성원이 갖는 총체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신체적, 사회적 성격 특성도 스포츠 통해서 개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주고 받기도 하고요. 집단의 구조입니다. 구성원간의 비교적 구성적이고 유형화된 상호관계, 그 다음에 집단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단 내 내가 다가진 관계, 지혜과 따라 상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스포츠에서는 이런 집단의 구조도 꽤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의 발달 및 변화 과정의 맥락에서 크게 반복적 국면이론과 시기적 단계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반복적 국면이라는 것은 집단 구조는 집단 발달과 더불어 연속성을 유지하며 특수한 집단 상황에 집단 구조에 반복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집단 구조가 집단 발달 일정한 순서에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계적 단계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행성 단계, 규범 단계, 수행 단계, 실체 단계를 거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집단의 구조적 요인은요, 위치, 지위, 역할, 규범, 지도자 행동 유효가 집단, 응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스포츠 집단의 구조 요인과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포츠 집단 내의 위치, 개인 집단 내에 존재하는 공간 조절을 의미하고요.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위치, 센터 가드 이런 것들 말이죠. 스포츠 집단 내의 지위는 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할을 분담합니다. 주장, 부장, 주조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위라는 것은 권위, 권력, 사회적 영향의 중요성, 상황적 지통과 더불어 사용하는 것이고요. 권위는 지배적 위계, 지위와 관련, 집단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 생활체육입니다. 여가시대, 그 다음 복지전체가 생활체육,
문화로서 평생교육,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유아 체육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자격증을 딸 것입니다. 학교 체육과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을 구분하거든요. 이 특징도 살펴보시고요. 네. 생활 체육은 이제 모든 사람 잉여 시간, 모든 시설, 자연물질 즐고 충족, 삶의 질의 향상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특성을 갖고 있어요. 한국은 늦었지만은 뒤늦게 이제 인터넷의 발달과 사회적 환경이 형성되면서 이러면서 스포츠 문화가 크게 확산된 것입니다. 자, 기출문제입니다. 자격증 시험에 나오니까요. 자, 유아 스포츠 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스포츠와 복지가 결합한 것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의 총칭이다. 맞죠? 모든 아동이 통하여 복지되는 상태의 의미, 아동 대상으로 스포츠만을 위한 국가전체 노력이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스포츠 또한 교류,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과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건 유아 스포츠가 아니죠. 예. 그냥 이거는 유아 스포츠에 대해서 이제 요거 나오는 아동에 대한 거 요거만 아동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유아 스포츠 복지 가치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유주의, 모든 인간이 동등하고 생명적이고 요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아 스포츠 복지 동기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겁니다. 3개가 바꿔 4번입니다. 교육적 동기. 호기심 재능이 아니고. 그 다음 문화적 관점에서 유아 스포츠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신체적 특별한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창의적으로 한다. 이것이 틀린 거다고 나옵니다.